안녕하세요. 백기랑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스마트 모빌리티 안에서도 아무래도 자율주행차만큼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게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운전에 대해 좀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죠. 저도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어머니의 권유로 운전면허를 땄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만났던 운전, 자동차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동차라는 게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집 다음으로 가장 비싼 도구이기도 하고 거대한 기계장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뭐 여자분들보다 또 남자분들이 이런 또 기계장치들을 좀 좋아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운전해서 작동시킬 수 있는 거대한 어떤 기계장치가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운전이 서툴거나 또 거대한 장치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분들에게는 이 운전이라는 게 또 그렇게 탐탁치 않은 어떤 그런 행위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운전이라는 과정이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자리 잡아왔는데, 자율주행은 자동차가 스스로 한다는 거거든요. 자동차에 들어있는 많은 특징들이 뭐 센서라든가 그다음에 MCU,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치들과 소프트웨어들이 결합이 되어서 그동안 사람이 해왔던 어떤 운전을 대신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어떤 큰 변화, 삶의 변화들을 끌어내는 게 바로 자율주행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제일 생각나는 게 뭐 추석이나 설날에 장거리 운전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선 최적의 길을 찾아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간 거리를 좀 더 밀접하게 해서 좀 더 빨리 가게 하고, 무엇보다 제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뭔가 간다면 6시간이 되더라도 제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6시간 동안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고 간다는 거 되게 힘들고요. 또 명절날 보면 휴게소에 그렇게 사람들이 쉴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꼼짝없이 그 안에서 뭐 3시간, 4시간 지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부분을 자율주행이 맡게 되면 가족들과 얘기를 한다거나 피곤하면 잘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직접 운전할 때 6시간과 자율주행 차 안에서 6시간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율주행차가 되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 난폭 운전을 한다거나 운전에 미숙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율주행을 통해서 많은 분이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도로적인 면에서의 또 안전이라든가 효율성이 증대가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컴퓨터잖아요. 그럼 코딩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로 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증대가 됨으로써 도시의 많은 자동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안에 자율주행은 24시간 동안 멈추지 않죠. 우리 지금 자동차의 시동을 껐을 때 돌아가는 건 아마 블랙박스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24시간 동안 자동차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학습하고 도로 환경을 학습한다면 굉장히 다른 차원의 자동차가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나아가서 인공지능에 들어가면 자동차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더위를 좀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적당하게 땀이 나면 뭐 에어컨을 좀 더 세게 틀어준다거나, 뭐 바람의 위치를 조정을 해서 옆 사람에게 에어컨 바람이 적게 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마치 사람처럼 나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는 자동차가 탄생할 날도 멀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보다 더 나를 잘 만족시켜주는 자동차가 있다면 어쩌면 나는 자동차를 좀 친구처럼 여기지 않을까요? 자동차에 대한 감정이 좀 애틋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옆에 있는 내 사람보다 나에 대해 더 잘할 수 있는, 또 나에 대한 운전 행보라든가 여러 가지 상태들을 학습을 할 거기 때문에 최소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잘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 실수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방어하기 때문에 좀 골치 아픈 참견주의자 같은 느낌도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람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자율주행차는 획기적인 어떤 시도라고 볼 수 있고, 획기적인 모빌리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율주행차가 등장함으로써 도시의 많은 문제, 사회나 경제,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기 때문인데요. 어떤 부분들이 특히 어떤 점에서 좋아질까요? 우선은 교통사고가 줄겠죠. 왜냐하면 사고를 예방한다거나 예측을 하니까요. 그다음에 내가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차가 운전을 함으로써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전화를 한다거나 뭐 잠을 잔다거나 메일을 쓴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즉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서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완전히 자동화됨으로써 도착까지 어떤 시간들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길도 좀 덜 막히고 에너지 효율성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율주행차의 시대에 걸림돌도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직 우리는 자율주행차가 나왔다 할지라도 사람이 운전대를 놓으면 안 됩니다. 물론 가끔씩 보면은 뭐 테슬라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 중에 운전대 놓고 막 장난치거나 카메라 찍는 사람도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테슬라조차도 사실 완벽한 자율주행은 아직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 이 법이 나중에 자율주행차가 완성도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뀐다면 자율주행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다음에 통신 문제, 보안 문제, 여러 가지 걸림돌 때문에 이 자율주행차가 보급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잘 보급이 되려면 기술의 발달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관련된 인프라, 특히 기존의 관점에서 설계된 법적, 제도적, 환경적 인프라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자율주행차의 좋은 기술들도 뭐 우리가 잘 쓰기에는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의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해보면 법, 제도, 행정, 수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스마트 모빌리티와 자율주행차에 대해 좀 알 수 있다면 기술자가 아니어도 스마트 모빌리티 세계에 종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에는 현재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4에서 5단계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5단계가 완벽한 자율주행이라면 현재 단계는 2에서 3단계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3에서 4단계에 올라가는 것 같고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2에서 3단계 정도 사이에 머물러 있긴 한데요. 한국의 앞선 IT 인프라와 환경 인프라가 결합이 된다면 차에 의존하고 있는 자율주행차보다는 주변의 인프라와 결합이 되어서 연동해서 돌아가는 자율주행차까지 설계를 한다면 단숨에 5단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자율주행차가 잘 되려면 여러 가지 분야가 다 같이 발전해야 되는데 크게 5가지 분야를 정리해 봤습니다. 환경, 왜냐면 주변에 뭐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자동차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초음파, 여러 가지 레이더 전파를 통해서 주변의 상황을 인식을 하고 그 인식된 위치 등을 GPS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목적지까지 경로를 체크하고 교통상황을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인데요. 현재 모든 분야에 대해서 빨리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사실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성들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최단기간에 대한 알고리즘, 그 거리 알고리즘을 찾아주는 알고리즘이 등장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도 데이터랑 결합이 되고 그다음에 아주 강력한 패드 같은 모바일 기기들에 탑재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비게이션 시장이 커졌는데요. 지금은 뭐 스마트폰 안에도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돼서 작동되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자율주행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거대한 스마트폰, 움직이는 스마트로 볼 수 있는 이 자율주행차에 많은 기술들이 동시에 접목되다 보면 어쩌면 자율주행은 그리 멀지 않은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운전하는 것도 같이 공존을 하겠죠. 그 속에서 완벽한 자율주행차가 완벽하게 안전해지는 데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자율주행차들끼리만 있다면 혼잡도가 떨어지는 곳이라면 뭐 고속도로라든가 지방의 한적한 도로에서는 거의 완벽한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는 날도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이 무인 자동차들은요. 특히 중요한 게 센서와 바로 알고리즘이 중요한데요. 운전이라는 상황은요. 컴퓨터 상황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1, 2초 좀 늦어도 문제가 없지만 시속 100km에서 1초에서 2초는요. 거리를 100에서 200m 가는 거리거든요. 그러면 전방의 물체를 1초만 늦게 보더라도 사고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율주행차 영상을 보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부딪히거나 사람을 치여서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잠깐 1에서 2초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방대한 정보를 처리해서 실시간으로 차량을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는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 센서, 그 다음에 그런 알고리즘, 그 다음에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장치들까지 거의 동시에 발전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모빌리티 갖고 있는 한계를 넘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 점에서는 자율주행차는 아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총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 모빌리티 세계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자동차야말로 이제 자동차 회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배터리 회사, 전자회사, 전기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모두에게 중요한 매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래에는 자율주행 인프라를 가진 기업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예스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역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이시라면 혹은 이제 막 신입사원이라면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스마트 모빌리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자율주행차에 관심을 갖는다면 미래에 굉장히 전도유망한 기업에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려면 또 전기차 같은 또 서비스가 접목이 돼야 되고요. 차량 공유 서비스가 접목이 돼야 되는데, 자율주행차는 기본적으로 많은 컴퓨터들이 들어가고 센서가 들어가서 전기 소모율이 엄청난데, 전기 자동차 수준의 배터리가 없다면 일반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전기만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아마 자율주행차는, 스마트 모빌리티는 이런 어떤 전기 자동차적인 요소와 차량 공유 서비스 같은 새로운 어떤 모빌리티 이용 패턴이 생겨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벌써 2035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1조 달러를 넘어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쯤 되죠? 1200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인데요. 그 정도 된다면 아주 전도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시장인 거죠. 그 점에서는 거기서 예를 들어 시장 점유율 10%만 한다 그래도 100조 원이 넘는 매출을 내는 겁니다. 그 점에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 기존의 전통의 강자인 자동차 회사들, 그다음에 뭐 다양한 서비스 회사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할 것 같은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네트워크 인프라는 그래도 발달이 되어 있는 측면이 좀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존의 자동차에서 못 벗어난 면이 좀 있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보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정보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스마트 모빌리티 그 자체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관련 인프라에 IT 기술을 심어서 자율주행에 좀 아쉬운 부분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은 또 굉장히 또 앞설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제2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최고 속도를 150km로 설정을 하고, 여러분 150km면 곡선부터가 달라져요. 그래서 150km를 달리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어떤 센서가 달렸을 거를 전제하고 도로에 다양한 센서와 첨단 기술을 넣어서 차량이 등장했을 때 안전하게 150km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게 바로 또 제2 경부고속도로의 첨단 기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은 이런 기존의 장점들을 활용을 해서 아마 갈 것 같고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아마 한국에 또다시 관심을 갖고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스마트 모빌리티의 총알,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기차와 자율주행, 공유 서비스와 결합이 되면서 자율주행차는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것 같고요. 현재는 3단계 정도에서 4단계 정도 머물러 있지만 곧 5단계의 완전 자율주행차가 등장을 한다면 고속도로라든가 지방이나 한적한 곳에서는 바로 아마 자율주행차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보는 것도 그리 멀지 않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곁에 와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스마트 모빌리티 속에서 자율주행차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마트 모빌리티를 연구하실 때 포커스를 잡을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